자, 안녕하세요. 벌써 11주가 됐네요. 아이고, 금방 시간이 지나가는 것 같아요. 이제 이번, 이제 아마도 여러분들한테 이게 좀 진도를 사실 실제적으로 나가다 보니까 너무 좀 빨리 지나친 것도 있는 것 같고 아쉬운 게 많아서 이번 주부터는 조금 더 차분하게 다른 자료들도 제가 삽입을 해서 어떤 그 위생적인 취급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 식품의 위생적인 취급이라면은 이게 전부 뭐 식품안전관리 인증 기준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도 해당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우리 여기 그럼 헬스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자료들도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다시 리마인딩 시킨다는 측면에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하나하나를 전부 다 찾아보면은 모든 것이 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면은 식품을 이제 위생적으로 취급하기 위해서는 먼저 구매를 한다든가 또 아니면은 이제 구매 요청서가 나가면은 그다음 물건이 들어오면은 검수를 하게 해야 되겠고, 이 검수 단계에서의 어떤 그 위생 관리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식자재 공급업체를 이제 선정을 하겠죠. 뭐 여러 만약에 국공립기관 같은 경우라면은 나라장터에서 업체를 선정할 것이고, 일반 어떤 뭐그 급식이라든가 일반 제조가공 공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식품을 제조가공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어떤 식자재라고도 얘기를 하고 식품의 어떤 그 원부 재료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원재료, 부재료. 그래서 이 원부 재료의 공급 업체를 선정할 때에는 정부의 규정을 충족시키는 믿을 수 있는 공급자를 선택하여서 식자재를 안전하게 공급받는다. 공급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요건을 갖춘 업체를 찾는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저희 이제 제가 교재를 하고 있는 책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작성을 했는데, 이 우리 교재는 하는 것이 보면은 학교급식이라든가 이런 데만을 위주로 해가지고 작성이 된 책 같아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데, 일반 이 식품이라면 꼭 학교급식만을 가는 것이 아니라 일본 제조가공 공장에도 갈 수 있겠고, 또 뭐 즉석 섭취를 할 수 있는 식품 공장에도 갈 수 있겠고, 아니면은 뭐 외식업자들한테도 갈 수 있겠고, 외식업체. 이렇기 때문에 이런 위생관리와 같은 것들은 꼭 이렇게 정부 규정뿐만이 아니라, 정부 규정이라면 물론 이 식재료의 어떤 안전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뭐 잔류농약이라든가 화학적인 어떤 그 물질에 대한 허용 기준치 한도라든가 또 어떤 그 생물학적인 위해를 피할 수 있는 세균이라든가 미생물로부터의 어떤 그 안전한 그런 식재료를 공급을 받아야 되겠지만, 그러한 것들의 어떤 규정을 이제 뭐 식약처라든가 식품안전관리 인증 기준이라든가 그 기준을 받기도 하고, 또 실제 개인적으로도 식자재를 공급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런 기본적인 요건을 갖춘 업체를 찾고, 또 기본적인 요건을 어떤 이렇게 요건만 갖춘다기보다도 어떤 서류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갖추어서 이렇게 보관하고 있는 그런 업체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물론 위생적인 시설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 식자재를 공급한다면은 아주 좋겠죠. 근데 위생적인 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서 바로 산지에서 공급을 받는다든가 원재료를 뭐 김치 공장 같은 경우에는 산지하고 계약 재배를 해서 이렇게 해달라 그러면 산지 계약 재배를 할 적에 거기 어떤 그 토양의 오염도라든가 뭐 환경이라든가 축사가 옆에 있다든가 이러면은 그로 인해 가지고 어떤 그 미생물적인 위해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꼭 이렇게만 뭐 이렇게 규정한다는 거는 약간 좀 협소한 의미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적절한 냉장 운송차를 사용하는 사람. 그래서 운송 차량의 온도 관리 기록지를 확인해서 이 냉장 운송차를 사용하는 자가, 제가 다음 그 뒷부분에 보면은 그 운송 차량의 타코메타 온도 관리 기록지를 이제 이렇게 부착해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쪽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업원에게 위생교육을 시키는 자, 위생교육을 1년 동안에 위생교육 계획을 짜야 되겠고, 이 계획을 짜면 또 이제 실행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 종사자들, 작업 종사자들이
매달 한 번씩 위생교육을 받으면 위생교육의 내용과 또 위생교육을 받았는 사람들에 대한 서명과 또 이 사람들이 위생교육을 받고 난 다음에 어떤 거 결과물, 시험을 친다든가 해가지고 그 어떤 거 위생교육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모두 다 서류로서 사실 갖추어져 있는 업체를 선정을 할 때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충격 보호 장치 및 누출 방지 포장을 하는 자 이렇게 해서 어떤 그 이제 식재료를 가져올 적에 만약에 그 어떤 그 충격에 의해 가지고 뭐 내용물이 터져버린다든가 깨져버린다든가 이렇게 되면은 보호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한 거라든가 누출 방지를 포장하는 그런 업체를 선정해서 식자재를 공급을 받도록 해라. 바쁜 시간에 물품이 도착하지 않도록 배달 일정을 조정해 주는 자. 물품이 도착하는 시간을 일정하게 정해가지고 하면은 특히나 뭐 이렇게 가공식품 같은 경우에도 뭐 냉장 냉동 물 보관을 해야 되는 그러한 물품이라면은 더더욱 그 시간 배정을 잘해야 될 것이고 공산품이라든가 뭐 비식품 종류는 물론 문제가 안 되지만 바로 먹을 수 있는 신선식품과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배달 일정, 배달 시간을 잘 조정해주는 그런 사람을 선정을 해요. 근데 이러한 것들은 실제 어떤 뭐라 그럴까 계약 조건에서 구태여 이렇게 잘 집어넣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학교 급식 같은 경우에는 배달 시간이 잘 이렇게 맞지 않아 가지고 급식에 어떤 그 지장을 초래한다든가 그런 경우들도 사실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한 것들은 꼭 유념을 해두고 여러분들이 현장에 뭐 영양사라든가 이렇게 갔을 때에 배달 시간에 대한 것을 되게 중요시 여겨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물품이 배달되었을 때 검수의 협조적인 업자인데 이 배달대가 그냥 뭐 앞에다가 그냥 내리만 놓고 간다든가 이러면 곤란하겠죠. 뭐 이제 그 구매 요청서가 있다면 본인들이 가져왔는 그 목록을 전부 다 대조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검수를 할 때 혹이라도 유관 검사를 한다든가 뭐 아니면 관능 검사 우선에 이제 실험적인 거는 제외하더라도 육안으로 검사를 할 적에 뭐 냄새가 또 관능 검사로 냄새가 난다든가 뭐 포장 상태가 뭐 훼손됐다든가 뭐 이러한 것들을 체크를 해서 만약에 그게 옳지 못하면은 다 반품을 한다든가 뭐 교환을 한다든가 이렇게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데에 협조적으로 잘 할 수 있는 그런 업체를 선정을 해라. 그래서 검수서에다가 최종적으로는 검수 받은 사람이 납품 받은 사람이 사인을 해줘야지만 서명 날인을 해야지만 이제 이게 제대로 되는 위생관리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것도 전부 다 시트로 전부 문서로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 배달 차량과 제조 설비의 조사에 요구했을 때 응해주는 사람. 배달 차량이 이 운송 차량의 어떤 그 냉장 냉동 시설에 대한 그 뭐 청결 청소 상태라든가 그다음 제대로 타코메타가 작동을 하는가 또 그다음에 식품과 비식품을 구분해서 약간 그 뭐라 구분해서 보관해 가지고 뭐 배송한다든가 또 제조 설비에 대한 조사 최근에는 이 제조 설비에 대한 조사를 이 어떤 식자재를 공급받는 업체보다도 전문가들한테 이자 심사를 맡기게 됩니다. 예를 든다면은 이마트에 물건을 납품하는 어떤 그 제조업체가 있다면은 이마트에서 전문가 집단에게 이 이자 심사를 의뢰를 하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튀김가루 공장에 가서 이 공정이라든가 품질이라든가 수분 함유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또 원료 들어오는 거라든가 뭐 작업자들의 어떤 개인위생 작업장 환경 이런 것들을 전부 이제 그 조사를 이자 심사를 하게 되는데 이런 오디팅을 할 적에 적극적으로 응해주는 그런 회사. 만약 이러한 것들을 요구했을 때 해주지 않으면은 결국 납품을 할 수가 없겠죠. 예를 든다면은 최근에도 제가 이제 농협의 이자 심사와 같은 그런 평가를 다녀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농협에 납품을 하기 위해서는 농협 예를 들어서 뭐 축산물, 뭐 소고기라든가 오리고기 이와 같은 것들을 납품을 하려면은 평가자들의 점수를 뭐 1, 2, 3등급까지는 납품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자격이 됩니다. 그리고 4, 5, 6등급이 되면은 납품을 하지 못하는데 이 3등급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떤 그 재배 어떤 그 농산물 아니면 축산물의 어떤 그 도축 환경이랄까
또 아니면은 처리하는 데에서 작업장에서의 어떤 그 교차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든가, 보관 온도라든가 CCP 관리라든가, 또 포장이라든가 배송이라든가, 배송하는 차량의 온도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모두 다 평가를 하는데, 그 평가에서 적합함을 받아야지만 이러한 그 공급업체로 선정이 되게 됩니다. 농협에 납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그렇게 만약에 그 응해주지 않으면 평가할 수 없기 때문에 납품을 할 수가 없겠죠. 최근에는 조금 규모가 있는 그런 데는 다 이런 그 조사 응했을 때에 응해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식품의 산지와 유통 과정을 확인해주는 사람, 이렇게 해서 이런 그 위생 관리를 하게 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또 계약을 할 때는 위생상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그 요구사항을 꼭 포함을 해야 된다 해서, 예를 든다면 배달시간, 검수기준, 또 반품이 될 수 있는 사유, 공급자의 작업장 방문, 검사 성적서 요구, 검사기간 의뢰, 이러한 것들을 계약할 때 모두 다 요구를 하게 됩니다. 여기 본다면은 뭐 이거는 위탁 급식의 경우를 예를 들었는데, 식자재를 유통하는 경로입니다. 그럴 때 생산지에서 가공식품 제조업소로 가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상 가공식품 제조 기준에 따라서, 이거는 예전 자료겠죠. 식약처 등에서 단속을 합니다. 청이 처로 바뀌는 거는 뭐 2013년입니까? 뭐 이렇게 될 거예요. 13년? 하여튼 이 처로 바뀌었을 때에 이 식약처에서 단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조가공업체에 대한 식품의 단속을 할 적에 생산지에서 오는 뭐 잔류농약 검사라든가, 뭐 또 아니면은 뭐 중금속이라든가 이런 건 다 시험 성적표로부터 갖고 오게 되고, 그다음 제조가공업소에 대한 작업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생산 공정, 개인 위생, 주변 환경, 뭐 포장재의 재질, 또 뭐 보관 온도, 냉장, 냉동, 상온 보관,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식품을 제조가공 업체에 대한 그 기준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에 따라서 식약처에서 단속을 하게 되고, 이제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보관해가 있다가 뭐 대형 위탁 뭐 업체 물류센터로 간다든가, 뭐 식품위생법에 따라서 식품보증법들에 따라서 해당 지자체 뭐 시군 뭐 구청이라든가 이런 데서 단속을 시작을 하게 되죠. 요즘은 단속이라면 지도라고 얘기를 하면 지도하고 이제 뭐 검사하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일선 학교로 위생법에 따라서 이제 가게 된다, 이래 돼 있는데, 식자재를 한다든가 식자재 처리한 업체에 대해서는 단속 기준이 실제적으로는 없다가 보니까, 이러한 것들이 결국 대형 위탁 음료 업체라든가 뭐 일선 학교로 가다 보면은 이제 이 단속 기준 없다는데, 이게 아마 몇 년 좀 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자료가. 지금은 이런 대형 물류센터를 통해 가지고 식자재를 어떻게 납품하는 업체 같은 것들은 현대 그린푸드라든가 뭐 아우홈이라든가 CG라든가 다 이런 검사들을 지금은 오디팅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한 걸 조금은 지금 이제 벗어났다고 볼 수 있죠. 이건 예전에 이제 나왔던 문제들은 뭐 소고기고, 그 다음에 뭐 식용유, 참기름에 대한 거, 이런 기름 같은 경우도 상가라든가 그런 것이 책정이 돼야 될 것 같고, 유제품, 이거 뭐 김치, 비가열 제품이잖아요. 이 비가열 제품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사용하는 용수를 어떤 걸 쓰느냐, 지하수를 쓰느냐, 상수도를 쓰느냐에 따라서 판단할 수 있는 게, 지하수 같은 경우에는 또 그 지하수의 그 시험 성적표를 다 확인을 해야 되고, 저수조를 확인하고, 저수조가 청소가 된지 안 됐는지에 대한, 청소하기 전에 어떤 사진을 찍어 놓고 청소하고 난 다음에 사진을 찍어 비교해서 서류로 보관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서 발전기 살지 이런 것들을 다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너무 시간이 한정되고 또 대면하지 않다 보니까 이 분량을 제가 25분 정도 전후를 녹음을 하게 되는데, 더 이상 넘어가게 되면은 업로드가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업로드가 안 되기 때문에 그거를 제한을 시켜가지고 실제적으로 여기 25분 녹음을 하라는 그 지침에 따라서 제가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어쩌면은 수업을 하는 데는 한 25분 정도가 되니까 뭐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달할 수 있는 내용이 너무 짧다는 거를 좀 기억을 해 두시고, 나중에 부족한 부분은 책을 통한다든가 다른 어떤 뭐 자료를 통해서라도 꼭 보충을 좀 했으면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좀 전에 뭐 검수 구매라든가 검수 단계에서였던 그 위생을 본다면은
식품별로 일반적인 구매 요령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물론 이 식품군에 따라 가지고 제가 아마 다음 시간에 이에 대해서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조금 그 나열을 해뒀는데, 여기 본다면은 육류는 등급 판정 확인서 1등급이냐 2등급이냐 뭐 적색 도장은 순수한 한우다. 녹색 도장이 찍혀있는 거는 육용종이라든가 교잡종, 젖소, 수소, 출산 경험이 없는 젖소, 암소. 청색 도장은 또 이제 출산 경험이 있는 젖소, 암소를 말하고, 수입육은 검사 성적표 사본이 이제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면 뭐 수입했는 데 대한 아니면은 뭐 선화증권 증명서, 어떤 배에서 내렸다 하는 그런 선화증권 증명서라든가 이런 글이 다 있어야 되고, 또 이 육류를 판정함에 있어 가지고 이거는 이제 도축 증명서 같은 어느 도축장에서 몇 월 며칠 날 어떤 부위를 도축을 했다라는 것들이 이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고 개체 식별 번호를 통하고, 이 개체 식별 번호가 12자리인가 아마 그렇게 바코드처럼 이 개체 식별 번호를 가지고 들어왔는 물건하고 서류상에 있는 물건하고가 일치가 되어져야 되는데, 만약에 일치가 되지 않으면은 원산지를 위반했다 해가지고 처벌을 이렇게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가금류 같은 경우에도 오리고기든지 닭고기든지 간에 이런 가금류는 질병이완에 대한 여부를 검진을 하고,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도장, 그 다음에 또 뭐 예를 들어 닭 같은 경우에는 도계증명서가 있습니다. 그 닭을 그것도 그 소로 말하면 도축이 되겠고, 그죠? 그 다음에 도계 축산물이죠. 축산물은 도축 증명서가 될 것 같고, 가금류는 도계 증명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질병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에 대해서 많이 AI 뭐 조리 독감이다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물론 조리 독감이 있으면은 정부에서 먼저 알아가지고 좀 미리 이제 폐사시켜 버리는데, 혹시 그런 게 있는가를 검진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어패류 같은 경우에는 원산지 표시를 해야 되겠고, 이게 학교 급식 같은 경우도 있겠지만 일반 어떤 식당이라든가 뭐 이 레스토랑 이런 데도 다 원산지 표시를 실제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 원산지 표시가 의무 항목이 아마 20개 정도 항목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여기에 원산지 표시라든가, 그러면은 뭐 원산지는 뭐 농축산물 같은 경우 물론이거나 수산물도 의무가 8종인가 뭐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한 것들에 대한 원산지를 표시를 하고, 그거는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도 그렇고 원산지 표시. 그 다음에 히스타민이라든가 시과테라 중독이 가능한 의류 같은 경우에는 검사 성적표로서 이러한 것들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적합 판정서를 받은 검사 성적서가 있어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반적인 구매 요령이 있고, 난류 같은 경우에는 2주 소요분만 구비를 하게 됩니다. 지금은 이 계란 같은 경우에는 그 난각에다가 표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산란일자를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이 농장에 대한 고유 식별 번호가 있습니다. 어떤 홍길동 양계장 같으면 홍길동 양계장이라는 그 자기가 부여받은 코드가 만약에 ABCDE 이렇게 있으면 ABCDE 적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1, 2, 3, 4라는 표시가 붙어요. 다음에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그거는 어떻게 사용하는 방법, 케이지에 넣느냐 방사를 했느냐에 따라서 이런 그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요즘은 살충제 계란이 나오고 난 다음부터 2017년입니까? 16년입니까? 그때 살충제 계란이 나오고 난 다음부터는 확실하게 이렇게 하게 되고, 2주가 넘어가 유통기한을 2주로 보는데, 이 2주는 산란하고 난 다음, 닭알이 이제 나오고 난 다음, 산란하고 난 다음부터 2주를 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잘 보고 이제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제품은 해썹 제도를, 해썹 인증을 받은 회사의 제품, 그 다음에 유통기한이 만기일이 임박하지 않는 그런 것을 선택해야 되겠죠. 채소류는 뭐 생산 장소라든가 시기라든가 유통 과정을 확인해라. 어디서 생산됐는가, 시기가 어떤가, 또 뭐 유통 과정 이런 걸 좀 확인해 봐라는 얘기가. 그 다음에 검수 단계에 있어서의 위생 관리는, 검수는 급식소의 구매 관리자에 대한 구매 의뢰에 따라서 공급업자가 납품한 식재료에 대해서 품질, 신선도, 수량, 위생 상태 등이 요구 기준에 부합되는지를 잘 확인하는 과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검수 단계의 위생 관계도 사실은 검수하는 사람이 어떤 식품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납품하는 데야 뭐 그냥 주고
검수하는 사람이 제대로 이걸 하지 않으면은 거기에서 결국 어떤 책임 소재를 따질 적에 신선한 거 가져왔는데 당신네들이 보관 상태라든가 이런 것들이 옳지 않아서 그렇다라고 책임을 전가하는 수가 생기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검수 단계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떤 그 바쁜 물품이 배달됐을 때 검수의 어떤 그 협조적인 그런 업체를 선정을 하라는 게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운송 트럭의 청결 상태라든가 청결 상태를 기록하고 확인하고 이러한 것을 기록하는 것들은 우리 검수를 하는 분이라든가 검수하는 업체에서 해야 됩니다. 납품받는 업체에서 학교면 학교 아니면 제조가공 공장이면 제조가공 공장에서 운송 트럭에 대한 것을 확인하고 냉장 차량인 경우에는 5도씨 이하를 유지를 해야 되겠고 냉동 차량은 마이너스 18도씨 이하 이거는 전부 다 타코메타를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온도 관리 기록지. 그 다음에 식품이 도착했을 때의 온도 측정 기록. 근데 보통 사람들은 이 식품이 도착했을 때의 온도가 몇 도인가 그것만을 찢어가지고 검수 납품하는 그 대상 업체에다 줘버려요. 그러면 지금 이거 뭐 냉동식품이 마이너스 19도로 유지하니까 이거는 안전하구나 이렇게 가져오면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전부 온도 변화들을 전부 체크를 해가지고 같이 놔둬야 돼요. 다음에 보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검수하는 순서는 냉장식품, 냉동식품, 채소류, 공산품. 왜냐하면 냉장은 5도 이하지만 바깥에 상온에 노출되면 가장 온도 변화가 빨리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빨리 검사하고 냉동식품은 아무래도 얼어있으니까 조금은 참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채소류, 공산품은 뭐 크게 보통 상온 유통이 되니까 문제가 없겠죠. 이렇게 한다는 얘기. 자, 여기 나오죠. 운송 차량의 온도 기록이 돼. 제가 이렇게 동그라미를 빨갛게 해놨는데 보면은 2019년 10월 14일에서 2019년 10월 19일까지의 어떤 이거는 축산물이에요. 그러면은 월, 화, 수, 목, 금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토요일은 이제 여기가 휴무입니다. 그러면은 차량 번호가 5859예요. 5859에 대한 차량 번호고 기록 간격은 10분입니다. 10분 동안이고 그러면 요거는 이제 2019년 10월 14일이잖아요. 그리고 15일 이렇게 또 나오죠. 차량 기록이 5859 차량 기록 간격이 10분 번호 간격 이렇게 나오잖아. 그죠? 이렇게 나오면서 여기 보면은 14일 날 오전 9시 47분에 이제 요 온도가 차량 온도가 1.8도예요. 1.8도. 1.8도인데 41분 이제 스타팅 해가지고 여기 보면은 2.2도인가 이렇게 이제 됩니다. 2.2도. 또 10분마다 여기 반대로 제가 가는 타고 여기는 도착 지점이고 여기 지금 보면 5시 17분이 포인트예요. 그죠? 스타팅 포인트인데 2.2도입니다. 그 다음에 10분 있다가 온도가 2.6도예요. 그 다음에 또 37분 되니까 0.7도. 그 다음에 또 이제 6시 54분 요거는 조금 아마 요 텀이 있는 것 자체는 여기에서 다른 배송지 가가지고 한번 스톱을 해가지고 물건을 배출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시작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5시 37분에서 6시 54분까지 시간이 얼마만큼 진행됐냐 하면은 약 1시간 20분 정도가 빠지잖아요. 18분, 1시간 18분인가 17분이 빠지네. 요 동안에는 뭐 식사를 했다든가 수도를 시켰다든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또다시 이제 54분에서 4분, 7시 14분, 24분, 34분 하고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7시 34분에서 9시 12분 동안은 차량을 쭉 세워는 뒀지만 이렇게 온도가 그래도 6도 약간 이탈하려고 그러죠. 5도씨 이하가 되는데 아니다. 여기 6.4도니까 약간 이탈했네. 그죠? 1.4도 정도 이탈했는 거. 이때는 아마도 차량 문을 열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열어가지고 온도가 약간 올라갔어요. 그리고 다시 이제 가서 그 다음에 또 다시 여기 시작을 하는데 이 문을 열어놓고 문을 열어놓고 있었던지 아니면 요 동안에 그는 꺼진 왜 요 동안에 어떤 그 기록 간격이 10분인데 이 동안에는 뭐 했습니까? 라고 물을 수는 여러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온도 기록 간격이 10분이기 때문에 10분 동안 해야 되는데 여기 1시간 한 50분 정도가 비니까 왜 그렇습니까? 물었을 때 그러면은 어디 딴 데에 여기 물건을 내고
배송을 하고 배송 끝나고 다시 움직이기 때문에 이렇다라는 설명을 그분들이 할 수가 있겠죠. 여기도 똑같이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보면은 어디가 스톱이 되어 있냐면 7시 10분서부터 9시 38분까지 약 2시간 28분 정도가 이렇게 기록이 안 남아 있어요. 그러면 이 기록이 안 남았는데 대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지적을 하고 왜 그랬는가에 대한 것들을 실제적으로 이거 벌써 25분 끝났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실제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온도가 만약에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은 이 제품에 대해서는 어떤 거 선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장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만약 이 온도 관리 온도 기록 장치의 어떤 이 기록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은 검수 단계에 있어 가지고 충분히 이건 우리가 온도를 너무 많이 이탈했기 때문에 신선하지 못하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 다시 바꿔달라고 요청하시는 권한이 있습니다. 여기 보죠. 차량 번호, 그 다음 출발 시 온도, 운행 도중의 온도 있잖아요. 이거 기록 간격, 그 다음 도착 시 온도, 이게 전부 다가 이 어떤 그 적합한 기준 내에 들어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실제로 기록이 돼 있고, 여기는 이제 그 원격으로, 이게는 전부 이제 그 컴퓨터로 해가 전산화 시켜가지고 쭉 전부 다 이제 온 상태가 되는데, 이게 농협의 거예요. 농협의 거 되는데, 여러분들 이런 걸 갖다가 찢어달라 그래갖고 이걸 좀 붙여놓으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어떤 데는 아예 전산 프로그램으로 이게 쭉 전부 다, 그 차량에서, 농협 회사로 전산 시스템으로 바로 연결이 돼가지고, 원격으로 연결이 돼가 쭉 다 출력이 되져요. 그걸 보고는 뭐 구태 이걸 안 받더라도 다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이 농협에서는 냉장육을 유통함에 있어 가지고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이제 그 우리는 시스템 관리를 한다 이렇게 되어질 수가 있겠죠. 그럼 농협에다가 이 도축장이라든가 농협에서 관리를 하고 요 다음 단계로 지육을 운반을 했고 그 다음 단계로 이제 뭐 소분을 한다든가 판매를 한다든가 이런 단계가 이루어지게 되겠죠. 그건 또 그 다음에 소분하고 뭐 포장하고 또 보관하고 하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또 어떤 그 위생 그 관리 기준이 또 있죠, 그죠? 그 다음 식자재 관리 업무의 기준을 수립할 때에 공급업체 선정, 구매 합리화, 발주 업무, 정확한 검수의 책임, 보관과 입고 및 출고, 식재료 예산의 통제 이렇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식품을 구매하고 검수할 때는 이렇게 이제 식품의 위생 어떤 그 식품 식자재 공급업체 선정하고 할 때 이러한 것들을 다 여러분들 머릿속에 또 있어야 되겠죠. 식재료 흐름이 뭐 현장에 가보고 그죠? 개인위생이라든가 시설 점검, 품질이 안전한가 하지 않는가에 대한 시스템의 흐름을 쭉 제가 적어 놨는데 이거는 이제 조리 및 배식이니까 아마도 뭐 외식업체라든가 학교급식이라든가 이런 게 다 되겠죠. 보시고 여기도 보면 식자재 공급회사입니다. 푸드머스는 아마 풀무원에서 하는 것 같아요. 푸드머스라든가 마른선이라든가 우리 아이 뭐 소프트메이드 이건 소프트메이드는 노인들의 노인식이 되겠죠. 요즘은 노인층이 두꺼워졌기 때문에 노령 인구들에 대한 어떤 식사를 제공함에 있어 가지고 뭐 부드러운 음식을 만든다. 또 아니면은 또 뭐라고 저작적이 좀 힘드니까 그러고 또 소화가 잘 되는 그 다음에 또 단백질은 또 이렇게 부족하지 않는 이러한 식품을 만드는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떡 같은 건 잘못 먹으면은요 노인네들 같은 경우에는 좀 딱 기도에 걸린다든가 하는 그런 수가 있어가지고 질식할 수도 있어요. 이게 잘 봐야 되겠죠. 참새움, 그 다음에 온탭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는 뭐 커피 브랜드가 되겠는 거죠. 온탭이라고 하나요? 근데 여기 보면 현대 그린푸드의 물류센터예요. 그러면은 식자재도 유통하고 외식 사업도 벌이고 있고 푸드 서비스도 있고 해외에 외식 사업도 많이 하고 있죠. 중국이라든가 뭐 아랍에미레이트라든가 이런 데 가. 자, 여기는 CJ 프레시 인식품 제조 가공 공장인데 얘는 아주 위생적으로 잘 관리가 되는 공장이죠. 이분은 마스크도 하고 머리 그 위생모를 쓰는데도 전혀 머리카락이 나오지 않게끔 그 다음에 위생복을 입고 보통 위생복을 더우면 반팔 이렇게 입는 거에 채모가 나오는 경우는 있는데 다 입었어요.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제 거기가 보면은 그 자동화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충진 시스템이 되고 불량식재료 공급업체 김치가 완전히 여기 위에서 이제 이거는 금속 검출기를 통과하는데 보면은 막 뭐 여기가 아마 양념통이고
이 배추를 양념 발라가지고 금속 검출을 하고는 여기 포장을 하는 그런 라인인데, 포장 용기를 별도의 어떤 이게 뭐 박스 포장도 막 여기 들어있네. 종이 박스 포장. 그 다음에 비닐만 안에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거는 뭐 거의 뭐 영업 정지가 아니라 허가 취소를 받아야 될 그런 상황이에요. 전선줄 튀어나와 있고 뭐 여기 도색도 뭐 벗겨져 있고 엉망이네,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식재료. 와, 이거 더 심하네. 이거는 외식 업체 이거 뭐 야식 배달 업체 같은데, 보니까 이게 배달통 같은 거 있고, 뭐 엉망진창. 고추장통이 바닥에 있고, 여기 밑에 검은 곰팡이 섞어져 있고, 여기서 뭐 조리하고 이러는데, 이런 경우에는 진짜로 완전히 잡혀 들어갈 수준입니다. 자, 이 식재료 보관 창고를 이렇게 깨끗하게 렉에다가 어떤 거라는 걸 전부 네임택을 다 붙여놨죠. 그리고 바닥으로부터 10cm 이겨 공간 확보해가지고 이렇게 통기가 잘 되게끔 해서 어디에 어떤 부분에 뭐가 있다는 것을 딱 코드 넘버를 정해서 그 자료에다가 10-1번 렉에는 예를 들어서 뭐 미향이 있다, 뭐 또 아니면은 뭐 이 소스 양념류가 있다, 이렇게 다 그 관리를 해야지만 바로 이제 공급이 되겠죠. 자, 식자재 납품 흐름도 해서 발주 접수하고 물품하고 업체 납품, 이거는 여러분들 참고를 한번 보세요. 제가 그리고 2018년도 주요 식자재 유통업체의 매출 현황입니다. 이거는 뭐 이제 CJ 프레시웨이고 현대그린푸드고 신세계푸드고 뭐 대상이다 이랬는데, 현대그린푸드가 제일 규모가 큰데 지금은 또 조금 2019년도 작년도 건 아직까지 못 받았고, 원래는 훨씬 더 이거 식자재 유통이 많이 죽었겠죠. 왜냐하면은 물론 이제 뭡니까 이게 코로나 사태 때문에 학교라든가 단체급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고, 그 대신에 개인 유통 같은 게 많이 이제 성장을 했겠죠. 택배를 만든다는 그런 거. 식자재 공급 배송 차량이에요. 제가 이 동그라미를 하는 이유는 이 사실은 보면은 이제 여기 뭐 야채류, 채소류, 그 다음에 설탕 뭐 이런 게 콩나물 같아요. 이런 것도 야채류를 이제 보관해가 배송을 할 적에 실제 여기에 그 온도 내부가 그럭저럭 뭐 깨끗한 편이에요. 깨끗한 편이고, 여기 검정 비닐에는 식품은 담지 않았죠, 그죠? 식품은 검정 비닐에 져서 담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제 냉기가 나오는 데인데 이제 냉장 관리가 되겠지. 요 냉기가 나오는 온도가 바로 운전석 옆에 탑코메타 온도 관리 기록자가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문을 이렇게 활짝 열어놓으면은 이 냉기가 빠져나가 이 온도 관리가 안 되겠죠. 그래서 문을 열면은 빨리 이제 배송을 끝내고 닫아버려야 되겠죠.